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창작 스토리이며 특정 인물 사건과 무관합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동네에선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는 그렇게 짧았습니다. 저는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있다 갈게요. 그 말도 짧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르는 동안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이 좀 낡았네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요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은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이 좀 필요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요.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야. 아들은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저는 통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집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을 어쩌라고?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 팔면 더 좋은 데 모셔드릴게요. 요양원도 좋은 데 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남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주세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고추는 그대로 햇볕 아래 널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널어둔 고추를 걷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몇 점과 된장국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해보셨어요? 아직?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설명하기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내일 꼭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댁 아드님 요새 뭐 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업한다고 하던데 요새 소문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소문? 아니, 그냥요. 이웃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아드님 댁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드님이 빌린 돈이 있어서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간 뒤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죄송해요. 빚이 얼마나 돼? 많아요. 얼마냐고.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집 팔아도 모자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어? 사업 확장하려고 투자를 받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이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동의 없이 할 수는 없는데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집 가격보다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집 팔아서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작은 데라도 얻어드릴게요. 남는 돈이라는 말. 그 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아들을 이 집에서 키웠습니다. 방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거실 저 모퉁이에서 아들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부엌 문턱에 아들 키를 재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 감나무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결혼식 사진. 사진 속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시에 또 왔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댁 아드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누구신데요? 거래처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때쯤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집 소유주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담보로 잡은 게 이 집이 맞나 해서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드님이 연락이 안 돼서요.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일주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며칠째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이 집 감정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요? 네, 절차상 필요합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마다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전화해. 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았어? 죄송해요. 오늘 사람들이 왔더라.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그걸 알면서 왜 말을 안 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담보로 잡혔다고. 일주일이나 연락 안 되면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잤어요. 어디 있었어? 여기저기요. 여기저기라는 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어?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만 남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아들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 집 팔고 나머지는 천천히요. 천천히가 얼마나 걸리는데? 모르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욕심이었어요. 욕심? 더 크게 하려고. 무리하게 투자받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마누라는 알아? 헤어졌어요. 언제? 석 달 전에요. 석 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애들은 마누라가 데리고 갔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은 같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진명의 이전만 해주세요. 팔리면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나한테 뭐가 남아? 작은 곳이라도 마련해 드릴게요. 내 형편에 그게 되겠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생각할 시간 줘.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이번 주 안에요. 이번 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20해 전 일이었습니다. 통장도 꺼냈습니다. 3개였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통장, 매달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적금 통장,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비상금 통장,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합쳐도 아들 빚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관 신발장,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거실장, 아들 결혼할 때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부엌 찬장,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은 아들 상장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들 교복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작았나 싶었습니다. 서랍장 위 아들 군대 사진이 있었습니다. 훈련소 사진, 휴가 나와서 찍은 사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장미 몇 그루, 텃밭 한쪽. 봄에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여름에는 고추를 심었습니다. 가을에는 배추를 심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웃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그런 일상도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조금 생겨 있었습니다. 벽지도 오래됐습니다. 마루도 삐걱거렸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검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지어놨습니다. 10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직? 오늘까지 결정해 주셔야 해요. 왜? 내일 서류 넣어야 해요. 그렇게 급해? 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 어디 가서 살아? 좋은 곳 알아봤어요. 어디? 시내 쪽에 원룸이 있는데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원룸.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살라고? 당분간은요. 제가 정리되면 같이 살게요. 당분간. 그게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 집 팔면 얼마 남아? 많이는 안 남아요. 얼마나? 아들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보증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 제가 보태드릴게요. 내가 무슨 돈으로? 일 구해볼게요. 일. 아들은 50이 넘었습니다. 50 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뭐라도 하겠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무슨 큰일? 그냥 큰일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지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심었을 때는 손가락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키보다 높았습니다. 열매가 몇 개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를 만졌습니다. 거친 껍질이 손에 닿았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도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요. 아들은 도장을 집었습니다. 서류에 찍었습니다. 1번, 2번, 3번. 도장 찍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됐어요. 아들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언제 나가야 돼?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한 달? 네,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충분하다는 말. 30년을 정리하는 시간치고는 짧았습니다. 집은 알아봤어? 네,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원룸이에요. 이렇게 작아? 혼자 사시기엔 충분해요. 충분하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마당은? 없어요. 베란다라도 있어? 작은 창문이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젠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장 찍으셨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화내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슬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너도 이 집에서 컸잖아. 알아요. 내 방도 여기 있고 내가 심은 나무도 있어. 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놓으라고 하니 쉽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말.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어요. 나중이 언제야?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빠가 그런 말 많이 했어. 무슨 말이요?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데려갈게. 나중에 같이 가자. 아들은 저를 봤습니다. 나중은 안 왔어. 아빠가 먼저 갔지. 너도 똑같구나.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어머니, 가라니까.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습니다. 짐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 한다니까.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밥그릇을 봤습니다. 남편이 쓰던 그릇이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그릇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것만 남았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텃밭, 빨랫줄 다 놓고 가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나거나 남은 사람도 몇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지운 번호도 많았습니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이. 학교 다닐 때 친구였습니다. 60년 전 이름이었습니다. 연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나야. 누구? 영희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애? 응.
아이고, 이게 누구야?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 지냈어? 그럭저럭. 갑자기 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화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은 무슨. 순이가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갑자기? 응, 갑자기.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뭔데? 만나서 얘기할래? 그래, 언제? 내일. 그래, 어디서? 우리 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오래된 먼지를 털었습니다. 마루를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오래 묵은 김치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린 상이었습니다. 11시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봤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집이 그대로네. 응.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 그대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줄까? 응.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순이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 팔게 됐어. 순이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응, 왜? 아들 사업이 망했어.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집까지, 응, 어디 갈 건데? 원룸 하나 얻는데. 혼자? 응.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 먹고 가. 그래.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밥을 퍼왔습니다. 찌개를 떠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맛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래. 아니야. 내 음식은 항상 맛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응. 우리 함께 밥해 먹던 때. 순이가 말했습니다. 기억나? 응.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둘이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이는 반찬을 잘 싸왔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싸왔습니다.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었지. 응. 이제 다 늙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치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나무 컸다. 응, 아들이 심은 거야. 아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 벌써 그렇게 됐어? 응. 순이는 한참 나무를 봤습니다. 나도 옛날에 나무 심었는데. 어디? 우리 집 마당에. 지금도 있어? 아니, 집 헐리면서 같이 없어졌어. 저는 순이를 봤습니다. 집이 헐렸어? 응, 10년 전에. 어디 갔어? 아파트. 좋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갇혀 사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없고, 나무도 없고, 흙도 없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시멘트뿐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너 언제 이사가? 한 달 뒤. 그럼 한 달 있네. 응. 나 자주 올게. 그래.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뭐가? 순이가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 응,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응? 우리 살면서 참 많이도 잃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음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순이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아직 있잖아. 서로. 저는 순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이의 등이 작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또 올게. 응. 순이가 나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나서서도 한참 걸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도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은 찌개를 데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순이와 먹던 때보다 훨씬 쓸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와. 어디? 그냥 나와봐. 갑자기? 응, 갑자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 6시에 내 집 앞으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외출복이 몇 벌 없었습니다. 검은색 바지, 회색 블라우스, 오래된 옷들이었습니다.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 외출복을 입어봤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았습니다. 립스틱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발라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닦아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봤습니다. 택시였습니다. 순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어디 가는데? 시내. 시내는 왜? 밥 먹으러.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길이 지나갔습니다. 동네 슈퍼, 버스 정류장, 작은 공원. 다 아는 곳들이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큰 길이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쪽이야. 순이가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두 분이세요? 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모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뭐 먹을래? 순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럼 내가 시킬게. 순이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국밥 2개요. 네. 주인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 가끔. 언제부터? 10년쯤 됐나? 혼자? 응. 순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먹어봐. 순이가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그치?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났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 응. 계산을 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카드를 냈습니다.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오늘은 내가 낸다.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걸을래?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그냥 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가 있었습니다. 앉을래? 그래.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야. 응? 우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늙었지. 그런가. 순이도 웃었습니다. 하루하루는 몰랐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 응.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늙는다는 게 뭔지 몰랐지. 순이가 손을 펼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 손으로 참 많은 일 했어. 응.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순이 손과 비슷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뭘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도 우린 여기 있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나와줘서. 별말을.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갈까? 응.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잘 들어가. 너도. 또 올게. 응.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쓸쓸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순이가 또 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일 있어? 아니. 그럼 같이 있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이거 봐.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첫 장에 우리 사진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거야? 졸업식 날. 저는 사진을 가만히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피부가 매끄러웠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참 어렸네. 그러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날렸습니다. 이날 내가 1등 했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꼴찌. 그래도 끝까지 뛰었잖아. 순이가 웃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 응, 기억나. 무릎을 다쳤었습니다. 피가 났었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그때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넘어져도 우는 법이 없었잖아.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날 날씨 좋았지? 응. 햇볕이 따뜻했어. 내가 김밥 많이 싸왔었지. 맞아. 순이네 김밥은 항상 맛있었습니다. 당근도 들어가고, 단무지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 김밥은 그냥 김치만 들어갔습니다. 내 집 김밥이 부러웠어. 그래서 항상 나눠줬잖아. 응. 너도 밥은 많이 싸왔어. 그게 전부였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교실에서 찍은 사진,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선생님과 찍은 사진. 이 선생님 기억나? 응.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셨습니다. 돌아가셨대. 순이가 말했습니다. 언제? 작년에.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 응. 앨범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날 기억나? 응. 내가 울었잖아. 아니야. 울었어. 분명히. 순이가 우겼습니다. 눈물 한 방울만. 그것도 우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일찍 가셨지. 응. 남편은 55에 갔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응. 나도 그랬어. 순이도 남편을 일찍 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60이었습니다. 우리 참 일찍 과부됐다. 그러게. 두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 순이 딸. 어렸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얘네 같이 놀았잖아. 응. 동네가 같았습니다. 학교도 같았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순이 딸은 착했습니다. 제 아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아직? 응, 시집 가서 눌러 앉았어. 연락은 해? 가끔.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명절 때나 전화 와. 그것도 애들 보여주려고.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롭겠다. 뭐, 익숙해. 순이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아무것도 없었지만 행복했어. 맞아.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 행복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하나씩 잃어가는 것 같아. 뭘? 젊음, 건강, 가족, 집.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 응? 곧 저것도 남의 것이 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 먹을래? 응.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없어. 괜찮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학교 다닐 때처럼, 도시락을 나눠 먹던 때처럼. 맛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진짜야. 저는 웃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예전에 늘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 순이가 물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맞다. 내가 씻고 내가 닦고. 응.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나 이제 갈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벌써? 응, 오래 있었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앨범 가져가. 아니야, 내가 가져. 내 거 있어. 그래도. 순이가 앨범을 제게 줬습니다. 추억이잖아. 저는 앨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순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응. 순이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우리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논밭 사이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정류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표지판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리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이제는 넓은 아스팔트였습니다. 양옆으로 상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카페, 치킨집.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이 있던 골목이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할 골목이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빈터였습니다. 공사 중이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뭐 짓나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파트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여기 집들은 다 헐렸죠.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저는 펜스를 잡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흙더미였습니다. 중장비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자랐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 집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학교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새 것이었습니다. 운동장도 넓어졌습니다. 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비가 물었습니다. 여기 졸업생인데요. 아, 그러세요?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뛰놀던 곳이었습니다. 순이와 달리기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고무 바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흙바닥이었습니다. 교실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예전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이제는 타일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학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여야 했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예전의 제자리였습니다. 창가 맨 뒤였습니다. 여기서 순이가 보였습니다. 중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실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자주 갔던 곳이었습니다. 채소를 샀습니다. 생선을 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많았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시장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가게가 몇 개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 원래 크지 않았나요?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엔 컸죠. 지금은요? 다들 대형마트 가니까요.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요. 그럼 오래 하셨네요. 이제 그만둘까 해요. 왜요? 장사가 안 돼요. 가게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일 몇 개를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동네를 더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낯설었습니다. 골목길도 달랐습니다. 집들도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공원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공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밭이었습니다. 할머니 밭이었습니다. 배추를 심었습니다. 물을 심었습니다. 가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할머니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참 잘한다. 이제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흙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옆에 젊은 사람이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많이 변했죠?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집들이 많았어요. 아, 네. 관심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이 멀어졌습니다. 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산 과일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고향에 다녀왔지만 더 외로웠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도 없어졌습니다. 집도 곧 없어집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향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47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는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네, 나예요, 정숙이. 정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이? 네, 정숙이었습니다.
옆 동네에 살던 친구였습니다. 결혼하고 멀리 이사 갔습니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말 너야? 응. 정숙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셌습니다. 하지만 웃는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 10년 됐어. 왜 연락 안 했어? 번호를 몰랐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너도 연락 안 했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약 타러.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늙어서 만난 곳이 병원이라니. 어디 아파? 무릎이. 정숙이 다리를 두드렸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했어. 많이 아팠겠다. 그럭저럭. 너는? 혈압. 나도 혈압약 먹어. 정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다 늙었네. 그러게. 번호가 불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잠깐만.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혈압 재볼게요. 팔을 내밀었습니다. 측정기를 찼습니다. 기계가 조였습니다. 조금 높네요. 얼마나요? 150에 95요. 약을 먹는데도요?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그대로 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 응. 나도 곧 들어가야 돼. 그래. 끝나면 어디 갈 거야? 집. 시간 있어? 응. 그럼 같이 차라도 한잔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숙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탔습니다. 한 달치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나왔습니다. 갔다 올게. 정숙도 약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나왔습니다. 갈까? 응. 병원 앞 카페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마실래? 커피. 나도. 주문을 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어디 살아?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 혼자? 응. 남편은? 오래전에 갔어. 나도. 정숙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15년 됐어. 외롭겠다. 익숙해. 정숙이 창밖을 봤습니다. 자식들은? 딸 하나 있어. 어디 살아? 서울. 자주 와? 아니.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바쁘지. 응.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어디 있어? 멀어. 멀어.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살면서 많은 일 있었지? 응.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맞아. 이제 뭐가 남았을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추워? 정숙이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것만 남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좋았던 때 기억하면 그나마 살만해. 응.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마셨습니다. 나 곧 이사가.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작은 원룸. 왜? 집을 팔아야 돼.
정숙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 빚. 집까지 넘어갔어. 정숙은 한참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정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겠다. 응.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정숙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울어. 아니야. 울어도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정숙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응. 번호 줄게. 응.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이제 안 잃어버리자. 정숙이 말했습니다. 응.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가. 너도. 정숙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도 우산을 펼쳤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앨범도 꺼냈습니다. 모두 담았습니다. 부엌 살림도 정리했습니다. 냄비, 그릇, 숟가락.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차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두 남자도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야? 집 사신 분들이에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벌써 계약했어요. 언제?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 저는 고향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도장 찍으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건 명의 이전이지. 매매 계약이 아니잖아. 같은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둘러봐도 될까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세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두 남자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마다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좀 그래요. 아들이 답했습니다. 리모델링 해야겠어요. 그러시죠.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두 남자가 나갔습니다.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겠습니다. 네.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물었습니다. 집 팔았어요. 나도 알아. 근데 왜 미리 말을 안 해? 말했잖아요. 언제? 1달 전에. 집 팔 거라는 말이지. 벌써 팔았다는 말은 안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서 있을래? 앉으라니까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잔금 들어오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알아. 원룸 계약했어요. 다음 주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예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세요. 나도.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사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 어떻게 해요? 업체 부를 거야. 돈 아까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남았는데? 많이요. 집 팔아도 안 돼? 절반도 안 돼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 거예요. 어떻게? 일 구했어요. 무슨 일? 경비요. 경비. 50이 넘은 아들이 경비 일을 한다는 것이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많지 않아요. 그걸로 빚 갚아?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나? 10년은요. 10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은 전 마누라가 키워요. 양육비는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살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 이제 듣기 싫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길 바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가. 어머니. 가라고.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터졌습니다. 너만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30년 산 집을 떠나는데 혼자 작은 방에서 살아야 하는데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알아요.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욕심이었잖아. 내 욕심 때문에 다 망친 거잖아. 그러고도 나한테 효자인 척 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싼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 몇 개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안았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어머니, 더 볼 것도 없잖아.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 소리가 났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집 안을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 화장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루를 밟았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지 30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풀이 젖어 있었습니다.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를 안았습니다. 거친 껍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미안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못 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박스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8시에 이삿짐 센터가 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박스 5개였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방 끝나겠네요. 남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저는 빈 집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붙었던 상장 자국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자국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틀에 아들 키 재던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은 선들이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다녀올게.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이 멀어졌습니다.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여기 놓을까요? 네. 박스를 쌓았습니다. 침대를 놓았습니다. 옷장을 놓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맞은편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풀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릇을 꺼냈습니다. 찬장에 넣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디 둘까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김밥을 샀습니다. 우유를 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이사 잘했어? 응. 어때? 작아. 그래도 괜찮아? 모르겠어. 내일 놀러 갈게.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삐걱거리던 마루가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인지 잊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낯선 방이었습니다. 아, 맞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구나.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감나무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았네. 혼자 말했습니다.
집은 사라졌습니다. 마당도 사라졌습니다. 추억도 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남았습니다. 작은 화면 속이지만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순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갈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기다릴게. 차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씻었습니다. 방을 정리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다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감나무 사진을 봤습니다. 잘 있어. 사진에 말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순이가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네. 응. 그래도 깨끗하다. 그래. 순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것 좀 사왔어. 과일이었습니다. 빵도 있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야.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슬펐지만 괜찮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기 있잖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거면 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보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